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앵커 문다연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지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뉴욕 증시 엇갈리면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하락했고요.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마감했습니다. 한번 지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지수 15,000선 위에서 유지되고 있고요. S&P 500 지수 4,421입니다. 골드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1,722선까지 내려갔고요. 테슬라는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2%대 하락, 코인베이스는 1%대 상승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이 금요일과 토요일 기준으로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43,000달러 선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코인 주요 암호화폐 시황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점유율 상승했습니다. 47%대이고요. 한화 기준으로도 5천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 5,100만 원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금융당국의 견제 속에서도 계속해서 강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당국이 암호화폐가 법정화폐와는 별개로 민간 영역 일부에서 제한적으로 사용이 되면서 투자적인 요소로만 사용이 될 것이다 라고 견제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상승한 건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위험을 부담하는 심리가 작용을 했고 또 이더리움 런던 하드포크로 인해서 시장에 훈풍이 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코인 시황 살펴봤고요. 오늘의 코인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이더리움이 3,000달러를 넘고 거침없는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런던 하드포크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 랠리에서 3,000달러를 넘어서면서 3개월 내 최대치를 최고점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더 가격이 3,000달러 위에서 거래가 된 건 5월 19일 이후로 처음입니다. 이더리움 가격 전망은 대체로 밝은 편입니다. 실제로 이 브라이언 켈리가 최근 CNBC에 출연해서 이더리움 런던 하드포크는 이더리움의 통화 정책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고 이번 하드포크를 통해서 EIP 1559가 활성화가 되면 이 무제한 공급이라는 이더리움의 문제도 해결을 할 수 있고 앞으로 가치 저장 수단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렇게 좋게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야수골라 암호화폐 분석가는요. 이더리움의 상대 강도 지수 RSI가 현재 지금 79로 과매수 상태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봤고 또 암호화폐 자산 전문 운용사인 이 모스코프스키 캐피탈의 최고 투자 책임자도 지금 잠시 동안만 이 상태를 유지할 것이고 하락세가 짙어질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격 하락을 예측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여다보면 단기적인 하락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더리움 2.0을 가는 길에 런던 하드포크와 같은 호재들이 계속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더리움의 전망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BTC 10만 달러 전망이 다시 불지펴지고 있는데요. 네, 강세 흐름 속에 지난 5월 이후 처음으로 4만 5천 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의 풀타임 트레이더이자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인 미카엘 반데포프도 11만여 명의 자신의 너튜브 구독자에게 4만 2천 달러 선 저항을 제거하면서 계속 강세 흐름을 보일 것이다,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AMB 크립토도 플랜 B의 S2F 모델을 참고했을 때 10만 달러까지 도달하기에 몇 달이 안 남았다. 실제로 지금 이미 10만 달러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역시 좋지 않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1만 달러 갈 것이다, 2만 달러 갈 것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반대 상황으로 좀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사를 보다 보면 투자에 대한 자신의 기준을 잃고 시장의 분위기만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쉽죠. 침착하게 매매 기준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장에 손실을 줄이신 분들은 축하의 말도 전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전해볼게요. 트위터 CEO가 미 인프라 법안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잭도 씨가 트위터를 남겼는데요. 미 인프라 법안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브로커 정의를 다시 한번 재정의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브로커는 법정 화폐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뺀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와 브로커를 조금 분리시키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최근 미국에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을 나오면서 암호화폐에서 과세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잭도시가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피력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했을 때 미국에는 이제 비트코인 대통령이 필요하진 않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사람들은 비트코인 대통령이 잭도시가 돼야 된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